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시작되니까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초기 때와는 달리 초접전 양상을 띠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예측 불허 판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역이죠. 부산 북갑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유세송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선택해요. 박민식 폼 미쳐 박민식 2번 박민식 2번 믿어봐요. 선택해요. 갈아퍼주세요. 경제 복지 교육 교통 문화 모두 다 재개발해주세요. 자, 신나게 유세송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부산 북갑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시죠. 지난 23일 토요일이죠.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33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 내임을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죠. 하정우 후보가 34.5%, 박민식 후보가 18.9%입니다. 20%가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 41.5%, 40%를 돌파했습니다. 자, 한동훈 41.5, 하정우 34.5, 박민식 18.9. 한동훈과 하정우, 하정우와 한동훈은 오차범위 내 접전 상황. 박민식 후보는 이 두 후보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하정우, 한동훈 35%, 36%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박민식 후보는 여기서도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19%로 2강 1중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자, 하정우, 한동훈. 이재용 의원님. 네. 처음에 이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하정우 후보가 조금 앞서 있었고 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여론조사 두 개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갤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선거가 21일, 공식 선거 2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네. 그때 선거 지금 여론조사를 돌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치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자면은 둘 다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이기고 지금 1위로 나왔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네. 그건 예전에는 보기 힘든 거였잖아요. 그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안타깝긴 하지만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하정우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부산에서 그러면 박민식을 찍어야 돼? 한동훈을 찍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누가 되든 이기는 쪽에 우리가 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감정, 개인 감정을 떠나서 내가 예를 들어 한동훈이 뭐 과거의 행적을 보면 마음에 들진 않아. 근데 이겨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부산 북갑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두 사람이 붙었을 때는 12%포인트 차가 납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박민식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됐을 때는 41%, 45%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삭발까지 가면서 김재섭 의원님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양자 대결 경쟁력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에게 좀 더 민심들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제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저울질을 하면서
조금 더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으로 가는 거는 뭐 뚜렷한 추세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조금 더 여론조사상 뭐 오차범위 내이긴 했지만 앞서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이제 몇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사실 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그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유권자 내 단일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직접 하는 단일화 이런 식의 모양처럼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다 그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한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북구 갑이라고 하는 것이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로 당선이 됐던 지역이지 결코 보수세가 약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여기 이번에는 보수 후보 당선시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표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 네. 어떤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둘 중에 하나의 후보로서 힘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컨센서스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네. 뭐 선거라는 것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전 투표까지 며칠이 남아 있고 여론조사가 결국 모든 이 선거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두고봐야 될 얘기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를 탄 건 맞다. 어떤 보수 진영 내에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3자 구도로 펼쳐졌을 경우에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하정우 34.5, 박민식 18.9, 한동훈 41.5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하정우 35, 박민식 19, 한동훈 36이었습니다. 한동훈, 하정우 두 후보 간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고 하정우,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정우 후보가 30%, 박민식 후보가 2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4%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세 사람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었는데 선거 9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최찬희 교수님. 하정우 후보가 자기의 어떤 특별한 장점을 살리지 못해요. 전혀 못해요. 하정우 후보가. 네, 하정우 후보가 젊고 AI 수석이잖아요. 네. 출신이. 그럼 AI에 관련된 걸 가지고 뭔가 자꾸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만들어 왔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슈 파이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오빠 논란하고 손톱이 논란에서 약간 위축되기 시작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사람으로서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뭔가를 보여주고 그쪽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뭔가 자꾸 쫓기면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 특히 네. 이제 당 지도부에 끌려간다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물론 야당에서 제기했습니다만 거기서 본인의 어쨌든 AI라든지 또 부산의 해양도시로서의 그 AI 첨단과 결부시켜서 뭔가 그런 걸 내세웠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특별히 그때 정치 이슈에서도 저는 그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정우 후보가 그거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민주당 후보니까. 이건 대단히 이념적으로 갈라진 부분이고 양 진영 간의 대립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후보니까 당연히 조작기소 특검법 잘 발의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애매하게 대답했고 또 최근에 그 뭡니까 그 주적 논란. 네. 그 주적이 스타벅스냐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후보가. 하동훈 후보에게 하정우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주적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건 뭐 이건 선거에 관련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산 북갑이 또 여기서는 보수가 강한 데니까 네. 주적이 북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하정우 후보가 그런 순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정치 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이렇게 되고 말이죠. 처음에 1강 2중이었는데 네. 지금 1강, 2강 1약, 1약이라고 봐요. 2강 1중이라고 안 보고. 일중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조사가 지난주에 채널A가 의뢰한 조사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네. 3자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기는 게 나왔다고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뭐야 이러다가 지금 소개해 주신 이제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분위기의 문제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네. 오차범위 내라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더 나오면 이제 1강 1중 1약이 되면은 하정우 후보는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은 2강 1중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 후보는 모두 거물급 지원군을 등에 업고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누가 힘을 실어줬을지 영상 보시죠. 여러분, 부산시장 당선되는 것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하정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먼저 보살피는 것, 내 이런 형이 할 테니까 내 동생 좀 도와달라. 이게 부산 사람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머리를 잘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삭발을 했겠습니까? 북구 주민을 위해서, 북구를 위해서 일할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은 박민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동훈 후보도 바로 이러한 YS 정신을 받들어서 이거 부산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살리고 보수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한번 힘을 화끈하게 몰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하정우 후보는 전주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박민식 후보는 나경원 의원을,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특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선거 활동하기도 바쁠 텐데 북구 찾아와서 하정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 북갑에서 사실상 거기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인물론으로는 특히나 그 북갑에서는 호소력이 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부산시장의 후보 그리고 선거의 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북갑에서 쌓은 정치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지금 후보와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함께 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부산 북갑 그 유권자 분들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계시는 모든 또 유권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또 호소력 있게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이 손을 맞잡고 함께 유세를 하는 모습만으로도 사실상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둘이 합을 맞추겠구나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